지금 전월세 난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전세 수급 지수가 많이 꼬였더라고요. 예, 전세 수급 지수는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200 가까이 가 있을 거예요. 전세는 이제 좀 악의 축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없애려고 지금. 저도 이제 상담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전세는 의미가 없다. 이제 월세로 계속 바꾸셔야 된다. 4년 동안 세입자분들 별로 안 좋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입자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게 되도록이면 집 사시라라는 이야기 많이 드리고요. 근데 뭐 야 지금 상황에서 집을 사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심영석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이런 상황의 본질은 이제 새 집을 계속 지어줘가지고 이제 신축들이 막 많아지면 이제 구축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한 칸씩 다 올라가니까 이제 어찌 보면 주거 환경이 좋아지는 걸 텐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반대로 야 이거 조급해지니까 먼저 내가 선점하자 이러면서 지금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팔려면 또 세금 많이 나오니까 버티고 있고. 맞습니다. 그럼 이제 공급이 핵심일 텐데 129 이번 대책에서 어쨌든 6만 호 공급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뭐 현실성이라든지 아니면 공급이 된다면 언제쯤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년 후반대나 28년, 29년 때나 착공 또는 뭐 늦으면 30년, 31년이 착공이니까요. 사실 이번 정부의 공급 계획하고는 별로 상관은 없죠. 다음 정부를 위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도 뭐 열심히 하시는 거는 좋죠. 그래서 유유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개발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발표한 공급 계획은 장기 공급 계획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단기와 중기 공급 계획이 나와야 되죠. 단기 공급 계획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봐요. 네. 그 외에는 이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규제로 인해서 멈춰 있는 사업장들이 많거든요. 지금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든지 5년 재량청 금지 이런 것 때문에 재개발은 이제 관리처분인가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니까요. 이때 딱 멈춰 있는 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진행시켜도 사실은 본인이 이제 임기 내에 뭔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해주기 싫은 거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지금 전혀 건드리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기 계획도 저는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요. 전세 사기라는 슬로건을 걸어가지고 지금 연립 다세대라든지 비아파트 시장 다 망가뜨려 버렸거든요. 한 4년 기준으로 보면 통계를 보니까 한 72% 줄었더라고요. 네, 비아파트 비아파트 쪽 공급이.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없어졌다라고 보고요. 저희 쪽에도 와가지고 뭐 저희 뭐 연립 거래는 안 하지만 연립 전세 찾는 분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아파트로 몰리니까 아파트에 대한 공급은 적은데 전세 수요는 또 늘어나고 이러니까 가격은 더 오르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기 대책은 저는 안 되면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그죠, 오피스텔, 뭐 연립 다세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급할지, 업체한테 어떤 혜택을 줄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도 지금 뭐 임대사업자 욕하고 있으니까 6년 단기 임대도 지금 저는 좀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뭐 정책이 이제 일관성이 없고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걸 또 계속 아니 누군가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지을 거 아니에요.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야 가격이 올라서 집을 짓지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건설회사가 집을 짓겠냐 분양 아무도 안 받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수요가 없는 공급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단기 공급 대책과 중기 공급 대책이 장기 공급 대책과 같이 결합이 돼야지 이게 시장에 영향이 큰데 지금은 그냥 장기 공급 대책만 내놓고 착공도 거의 없는 거. 착공이 임기 말입니다. 임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 우리가 다 예상하듯이 그거는 쉽지는 않은 거니까. 이거 며칠 전에 또 이제 법 개정이 된 걸로 전 알고 있는데 이제 민간 재정비 사업 같은 거에서는 이제 용적률 상향을 안 시키는 걸로 그리고 이제 공공만 용적률 상향을 주는 걸로 또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도 해주고 민간도 해주면 좋을 텐데 굳이 또 민간은 또 막았단 말이에요. 용적률 상향을 안 해준다는 건 사업성이 더 안 좋아지는 건데. 맞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가면 이제 민간발 어떤 유의미한 신축 아파트 공급 이거는 더 좀 멀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뭐 용적률 상향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현장에서는 핵심인데요. 네. 그걸 이제 공공에만 해주겠다, 민간에는 안 해주겠다는 거는 우리가 그 아마 8대2 정도 될 거예요. 평균을 내보면. 민간에서 공급하는 게 한 80% 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85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혜택을 안 주고 그 20%도 안 되는 거를 혜택을 줘서 과연 얼마만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은 서울은 이제 지금 제일 걱정되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서울이거든요. 다른 데는 사실은 뭐 어느 정도는 이게 주택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냥 커버가 할 수가 있는데요. 서울은 지금 주택 보급률이 96인가 97, 97였고요. 지금 94까지 떨어져서 매년 1%씩 떨어지거든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대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주택 공급은 없으니까 이게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뭔가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서울에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방법은 민간에서 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서울이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공공 재개발 어마어마하게 밀 것 같아요. 정부에서 예전에 했던 거 있잖아요.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라고 있는데 네.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밀고 거기에는 또 인센티브 주고요. 저는 아마 조금 더 지나면 어떤 일까지 벌어질 거냐 그러면 이를테면 뭐 그 대출 규제를 하는데 지금 빠져 있는 대출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라든지 정책 대출 그리고 중도금 대출 이런 거는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DSR에 포함시키면서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공공은 DSR에서 제외해 주겠다. 뭐 이런 식의 또 혜택을 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민간을 이제 누를 거예요. 그러면 공공에서 공공 재개발하는 게 이제 성공했느냐 그러면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20몇 개가 그래도 출범했는데 그 중에 착공한 게 하나인가? 뭐. 예, 네. 2개밖에 없습니다. 거의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 자체가 뭐냐 그러면 공공에서 그 한 것들을 선호하는 우리 소득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들 자이라 뭐 레미안을 살고 싶어 하지 공공에서 물론 거기도 이제 공공에서 하더라도 뭐 그런 브랜드를 붙이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공공에서 시행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할 분들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예. 특히나 우리가 원하는 서울은 이제 필요한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되잖아요. 역사권 청년주택이나 보금자리 주택 같은 임대주택이 없어서 지금 시장이 문제가 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필요한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이제 반대되는 개념 그리고 성공 못한 개념 그리고 예전에 성공 안 했는데 지금 던졌을 때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공공 재개발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조합원들이 좋아할까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이제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철도를 이제 뭐 이제 덮어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뭘 짓거나 아니면 이제 뭐 강변북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하화하고 이제 거기다 예. 하겠다 뭐 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하도 이제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 그러니까요. 뭐 고유주택도 나왔는데 그쪽으로 좀 다시 갈 확률도 좀 있어 보인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되겠네요. 예.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결국에 어쨌든 뭐 신축이 생겨야 뭐 전월세가 좀 맞습니다. 예. 해소가 될 텐데 지금 전월세 난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전세 수급 지수가 많이 꼬였더라고요. 예, 예. 보니까. 전세 수급 지수는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200 가까이 가 있을 거예요. 네, 지금 그래가지고 100이 평균인데 지금 뭐 맞습니다. 160, 170 막 맞습니다. 돌파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매매가는 뭐 이렇게 아예 안 사면 그만이지가 되지만 전월세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일반 그 국민들이 실수요니까. 바로 그냥 이제 주거지를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그럼 이거에 대한 그 압박감이 엄청나게 클 텐데 예. 이 부분이 지금 당장 해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뭐 비아파트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소 해야 되나요? 방법이 없죠. 특히나 서울이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아파트로 쏠리니까요. 지금 연립이나 오피스텔에 전세 살려고 하는 분은 거의 안 계시거든요. 네. 다 아파트로 몰리는데 말씀하셨듯이 연립 다세대는 지금 지어지지도 않고요. 아파트는 또 마찬가지로 입주 물량은 거의 없고 이런 상황이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전월세 가격은 되게 많이 오릅니다. 근데 전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안정돼 보이고요. 작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뭐 한 3, 4% 올랐을 거예요. 매매가 이제 8% 넘게 올랐는데 반밖에 안 올랐죠. 그래서 뭔가 안정돼 보이지만 이게 이제 월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서울 기준으로 보면 월세가 보증금이 2억에 150만 원이 평균이에요. 근데 우리가 서초구가 아마 4억 6천에 260인가 지금 12월 기준으로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1년 전하고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1년 전에 서초구의 월세가 작년 이제 12월이죠. 작년 12월에 210만 원이 260만 원 올랐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라는 게 우리가 20, 30% 올랐네요. 네,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제 보증금은 안 오르고 월세만 올라요. 네, 지금 이제 추세 자체도 이제 전세가 월세로 이제 전환되는 추세다 보니까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월세는 우리가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규제로 인해서 이제 전월세 시장이 자꾸 없어지는 부분. 최근에 또 뭐 집주인이 들어가면 내보내면서 다주택자들을 지금 팔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또 네. 그분들도 어디 가야 됩니까, 그죠? 그래서 그분들도 지금 그럼 우리 갱신권 못 쓰는 거냐 그러니까요. 이거 가지고 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닌데.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 토지에 되면서부터 세입자분들 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 있잖아요. 대출을 네. 받아도 이제는 다 실입줘야 되고. 근데 물론 이제 뭐 어차피 하나의 전세를 빠지고 다시 들어오겠지만 좋은 데 있는 전세라든지 월세는 자꾸 없어지는 거죠. 그죠? 네. 예, 왜냐하면 집주인이 좋은 걸 뭐 이렇게 남겨놓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규제로 인해서 이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전월세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어쨌든 이렇게 양도세가 막 중과가 돼도 결국에는 다주택자분들이 이제 팔 때가 오면 그 빌라나 오피스텔은 오른 게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오른 게 없으면 양도세 80%를 때리든 90%를 때리든 어차피 별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비아파트들을 정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비아파트가 그나마 조금 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다시 막 매물이 쌓이고 막 전세는 안 나가고 하면 추가적으로 또 이제 좀 이쪽도 전세 쪽도 문제 생기지 않을까. 과거에도 보면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막 높거나 막 110%막 이렇게 막 올라간 적도 많았는데 네. 또 생기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전세 보증보험 같은 경우도 그죠. 기준을 많이 낮춰놔가지고 네.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재개발 호재가 있는 데들은 지금 괜찮아요. 보면 예, 가격도 많이 오르고 정말 빌라여도. 예, 작년 초에 비해서 한 2배 오른 데도 제가 최근에 발견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가보고는 뭐 하여튼 그런 재개발 호재가 있는 데는 괜찮은데요. 그렇지 않은 데들은 아마 되게 어려울 거예요, 정말. 예. 그래서 이게 그 서민들이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분명히 빌라나 연립 또는 필요하면 오피스텔 이런 데를 거쳐서 이제 옮겨 가시는데 이 주거 사다리 자체가 끊어지니까요. 진짜 내 집 마련에 상당히 치명적인 부분이 계속 생기는 건데 여기에 대한 좀 세심한 배려 같은 것들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연립 다세대 쪽에 지금 그나마 이제 하고 있는 단기 임대 윤석열 정부 때 생겼는데 6년이죠. 그래서 여기에 뭔가 좀 혜택 같은 걸 더 줬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중기 대책은 그거니까요. 생각했는데 뭐 지금 대통령께서 계속 글 올리는 거 보면 뭐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임대사업자 쪽도 좀 더 줄일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럼 그게 네. 참 임대사업자분들이라는 게 참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올 한 해는 좀 매매는 어쨌든 거래나 이런 게 많이 물건이 잠기니까 매매 거래가 줄어들면 이제 필연적으로 전세든 월세든 뭔가를 선택을 하실 때 전월세 쪽이 가면 올해는 좀 전월세 상승이 좀 꽤 있을 거로 좀 보세요. 예, 저는 뭐 아파트도 그렇고 연립 다세대도 마찬가지고요. 오피스텔도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품들도 전월세 시장 많이 오를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제가 봉천동인가 거기 한번 가봤는데 방 2개짜리인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1,160인가 네. 월세가 깜짝 놀랐어요. 160이나 하느냐고 그러는데 근데 뭐 통계상으로도 뭐 평균이 150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월세는 상당히 많이 오를 거예요. 왜냐면 전세는 거의 찾는 분들이 안 계시고 월세만 찾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집주인분들도 좀 선호하시거든요. 보유세도 내셔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전세를 월세로 상당히 많이 돌립니다. 그러니까 뭐 2억이다 그러면 1억을 빼가지고 그죠 전세로 월세로 돌리는 거죠. 최근에 뭐 1억에 4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월세를 받으셔가지고 나중에 보유세 부담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뭐 최근에는 집주인분들도 선호하시니까 월세로 빨리 가면서 월세는 상당히 높아지겠죠. 예. 네,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신 분들, 특히 이제 23년 초가 가장 그 전세가 확 빠졌을 때여가지고 예, 맞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23년 초에 계약하신 분들이 25년 초에 갱신권 쓰셨고 27년 초에 나온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올해 말이면 4년 다 살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때 그 체감하는 전세가의 상승이 아무리 못해도 한 15% 20% 이상은 올랐을 것 같단 말이에요. 뭐더 올랐을 수도 있고. 더 올라서 한 50%는 될 걸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때에 비하면 4년 지나가지고 한 50%는 될 거예요. 네, 근데 이분들은 갱신권을 다 썼기 때문에 사실상 뭐 다주택자 물건 사신 분들도 어차피 다 실거주하러 들어올 거고 그러면은 올해 말에 전세난이 오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 상황에서 정부가 그걸 가만히 보지는 못할 텐데 선거가 또 있어가지고 무언가 뭐 가격 정찰제를 쓰든 뭔가를 또 막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 또 아마 출연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 뭐 유튜브 나올 때도 비슷한 이야기 했는데요. 저는 이제 27년, 28년 되면 굉장히 심각해질 거다. 네. 그게 뭐 당연히 그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들도 지금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음대로 올릴 수 있거든요. 거의 뭐다 그냥 내가 팔지는 못하고 뭐 가격은 안 오르더라도 일단 전월세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그 우위를 집주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격이 많이 오를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집값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통령이 겁을 줘도 사실은 좀 눌러지잖아요. 그런데 이 전월세는 이게 그게 안 되거든요. 문제가. 그러면 이제 뭐 본인들 이제 계속 나왔던 계약갱신 청구권 저는 한 번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3+3+3 법이 나왔는데요. 그거는 이제 정합성이 안 맞아요. 법이 2+2로 돼 있는데 그걸 3+3+3으로 고치는 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뭐 변호사분들한테 물어봐도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를 한 번 더 줄 수는 있겠죠. 2+2+2. 저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뭐 소급 적용화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소급 적용을 또 하겠죠. 그러면 전세는 큰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면 월세화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세는 사실은 저도 이제 상담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전세는 의미가 없다. 이제 월세로 계속 바꾸셔야 된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월세라는 게 외국같이 순수 월세는 아니거든요. 외국은 보증금 자체가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증금이 돈 떼먹고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잡는 건데 외국은 이제 수리비죠. 일본 또 보면 100에 100만 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은 나갈 때 이제 억지로 트집 잡아가지고 안 돌려줘요. 대부분. 예. 네. 저 이제 안식년을 일본에서 했는데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지 뭐 1000에 100 이런 건 없거든요. 우리는 이제 몇 억에 1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런 형태가 이제 되겠죠. 우리가 그걸 반전세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월세가 150만 원 정도가 서울 평균이니까요. 한 3억 정도 되죠. 한 3억에 뭐 15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남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3억이 계속 이제 월세로 전환되어 가는 형태로 되면서 어쨌든 월세화는 굉장히 빠르게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6년 동안 사는데 그리고 마침 6년 딱 지나서 팔 수 있으면 다행인데 네. 또 우리가 그 임대사업을 해보고 이렇게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해보면 이게 안 맞거든요. 잘 또 그때 상황이 안 되어가지고 특히나 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주택이 뭐 정말 좋은 데 있는 거가 아니시다 그러면 지방이다 이러면 정말 물 들어올 때가 몇 번 안 되거든요. 여태 딱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시면 또 6년이면 12년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뭐 그냥 전세 주고 있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죠. 그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아예 월세화로 돌려서 그죠. 수익률을 막 5%라도 받아내시는 게 더 맞겠죠. 그러면 결국에 지금 어떤 뭐 전월세, 특히 이제 월세 상승 쪽으로 임차 시장은 갈 수밖에 없고 예, 이거를 지금 막을 방법이 딱히 없다. 예, 월세 상승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용인하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월세는 내버려 두자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여론이 안 좋아질 텐데 그 많이. 근데 뭐 사실은 뭐 방법이 없긴 하죠. 사실. 예, 지금 현재 젊은 분들이 이제 원룸에 사는 월세는 쌉니다. 아직도. 그리고 네. 잘 아시다시피 역세권 청년주택, 보금자리주택 이런 걸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주변 시세 대비 50에서 8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데들도 지금 공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고 내가 뭐 결혼을 했는데 뭐 200만 원, 300만 원 내시는 분은 사실은 자의적으로 그냥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전세를 안 하고 그냥 내가 월세를 하고 싶어서 요즘 젊은 분들 보면 5억, 10억 이렇게 전세를 깔고 앉아 있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자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긴 어차피 그 주식으로 가니까. 불만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냥 뭐 월세는 용인하는 것 같고요. 전세는 이제 좀 악의 축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없애려고 지금 계속 하는 것 같고. 정부 입장에서는 월세로 가면은 많은 부담이 없거든요. 근데 전세로 가면 이제 다 챙겨줘야 되고 뭐 막아줘야 되고 뭐 맞습니다. 보험해줘야 돈이 되고 많이 들죠. 고생을 많이 하죠.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갈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 세입자분들한테는 올 한 해가 좀 뭐 이렇게 좋진 않은 그런 한 해가. 예. 4년 동안 세입자분들 별로 안 좋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입자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게 되도록이면 집 사시라라는 이야기 많이 드리고요. 근데 뭐 야 지금 상황에서 집을 사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그러면 이제 공공지원 민간 임대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장기로 살 수 있는 게 있거든요. 10년간 살고 그 브랜드도 다 레미안 뭐 네. 롯데캐슬 이런 거예요. 어디 경쟁률이 장난.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튀어나옵니다. 예, 조금씩.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할 때 경쟁률이 높은데요. 중간중간에 빠져나가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기하셔가지고 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어요. 제 아는 분도 최근에 그 개봉동에 아이파크가 있는데요. 되게 살기 좋아요. 예, 거기 이제 공공지원 민간 임대로 들어가셨는데요. 대기해놓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자금이 없으시면 손품 발품 푸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그런 데 가셔가지고 좀 편안하게 사실은 저는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주거는 상향을 시켜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계속 원룸에 사시면 평생 원룸에 사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계속 상향 주거로 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20평에 살아보면 그 밑으로 못 내려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무슨 수를 쓰다든지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되시면 이게 본인 발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불편한 거를 자꾸 감소하시면서 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런 거 많이 권해드리죠. 예.